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오늘은 60대 고교 친구 6명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에 도전하여 성공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주말마다 관악산을 다니면서 오래전에 계획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3년간 연기되었다가 금년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한 의미 있는 해외 원정 산행이었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와 푸니를 합쳐 총 15박 16일의 다소 여유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레킹 중 개인 짐은 2인 짐당 1명 포터를 고용하여 나르게 했고, 배낭에는 간단한 개인 옷만 넣고 다녔습니다. 식사는 현지 쿡을 고용하여 한식 위주로 했습니다. 나이를 감안 다소 럭셔리하게 다녀왔지만 총 비용은 한국 여행사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였습니다. 다만 현지 여행사를 저희가 직접 컨택하여 모든 비용의 가격 조정 및 총 예산을 사전에 확정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정확한 1인당 비용은 마지막 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일정을 요약하면 인천공항을 오후 1시 25분에 출발하여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오후 6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 네팔과의 시차는 3시간 15분이 있고요. 도착하자마자 현지 가이드 빡상 씨를 만나 5년 만에 해포를 풀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몸이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대기 중인 밴에 짐을 싣고 카트만두 시내 한국사랑이라는 한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예약해준 야크앤 예티 호텔에 투숙하고 하루 일정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탄 비행기가 네팔 국경 근처에 이르자 창밖 저 멀리 히말라야 산군이 보이길래 동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몰의 장면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우측 창가 쪽으로 카트만두 시내와 멀리 히말라야 산군이 보입니다. 나중에 가이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나무를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노후된 차량, 오토바이로부터 나오는 매연으로 카트만두 시내 공기는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좀 뿌옇게 보이는 것 같죠?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카트만두 공항 모습과 비교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뷰반 국제공항입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이죠.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폼입니다. 컴퓨터로 입력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비자 피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 코로나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니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한국사랑이라는 한식당입니다. 주방의 쿡들은 한국 생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제 맛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먹을만 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습니다. 물론 반주로 간단히 소주 한잔 했죠. 저희가 투숙한 야크앤 예티 호텔 전경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5성급으로 좋은 호텔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침을 먹는 식당 모습이고요. 앞으로 펼쳐질 트레킹에 대한 기대감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등으로 친구들이 잠이 안 오는 모양입니다. 제 방으로 몰려와서 간단히 소주 한잔 더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특별한 일정이 없었고요.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여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날아가야 하고, 포카라 공항에서 밴으로 트레킹의 기점인 나야폴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나야폴에서 쿡 포터들에게 짐을 분배한 후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도전기 2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아침 일찍 공항으로 이동, 부다에어 항공편을 이용하여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날아갑니다. 포카라 공항에서 대기 중인 밴에 짐을 싣고 약 1시간 반 이동하여 트레킹의 지점인 나야폴에 도착합니다. 나야폴에서 쿡팀과 포터팀에게 짐을 배분합니다. 나야폴에서
비레타니까지 약 1시간 정도 걸어서 이동합니다. 비레타니에서 점심을 먹고 비레타니에서 실내까지는 지프로 오프로드 체험을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우레리까지 본격적인 트레킹을 합니다. 예약된 롯지에 짐을 풀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포카라 공항에 도착하여 안나푸르나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포카라 공항에서 나야폴까지 이동하던 중 뷰포인트에서 휴식 겸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뷰가 좋아 급하게 동영상으로 찍어봅니다. 급하게 찍다 보니 세로로 찍어 배경 화면을 넣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뾰족한 산이 마차푸차레입니다. 가이드가 산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차푸차레가 보입니다. 정면에. 나야폴에서 쿡팀과 포토팀에게 짐을 배분하는 모습입니다. 나야폴에서 비레타니까지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안나푸르나 보호구역입니다. 비레타니에서 쿡이 해주는 최초의 식사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실내까지는 지프를 타고 오프로드 체험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너덜길을 달렸습니다. 실내에서 우레리까지 본격적으로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쿡팀이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 먼저 출발했고 다음으로 포터팀이 출발합니다. 우리도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실내에서 울레리까지는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 급경사의 계단이 4,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가이드가 세게 돌리네요. 울레리에 예약한 뷰 오브 안나푸르나 사우스 앤 힌출리 롯지에 도착했습니다. 롯지의 해발 고도가 1900m입니다. 롯지에 도착하니 밀크티를 한 잔 줍니다. 티 한 잔으로 피로를 풀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저녁 메뉴로 닭백숙이 나왔는데 소주 한 잔 안 할 수가 없네요. 비수기라 그런지 롯지에는 저희 일행 말고는 네팔 현지인 가족이 한 팀 딱 있었는데 우리 한국인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롯지까지 지프로 올라와서 내일 지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찻길이 있나 봅니다. 현지인 쿡이 요리한 닭백숙 비주얼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만원 정도 주면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제공해 줍니다. 현지인 쿡팀과 포토팀과 상견례를 하면서 라포를 형성합니다. 의사소통이요? 그냥 영어, 네팔어, 한국어, 손짓, 몸짓 섞어서 하면 되더라고요. 아침에 롯지에서 찍은 배경사진입니다. 온 천지가 달력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도전기 3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우레리에서 나야타니까지 약 4시간 트레킹을 하고
나야타니에서 카레밥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나야타니에서 고레파니까지 약 2시간 반 트레킹을 합니다. 고레파니 숙소에 투숙하고 다음날 새벽 일출을 볼 예정입니다. 아침 일찍 기상하여 일출에 따라 산의 색이 변화하는 장관을 보고 미역국에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 트레킹을 위한 전열을 정비한 후 트레킹 출발을 대기합니다. 오늘도 쿡팀과 포터팀이 먼저 출발하고 뒤이어 우리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30분 트레킹 후 5분 휴식을 반복하면서 4시간에 걸친 트레킹 후 점심 식사 장소인 나야타니에 도착합니다. 나야타니 해발 고도가 2430m인데 친구의 고도계에는 2556m로 나옵니다. 승무는 그렇게 4시간 오르막을 트레킹하고도 점심때 술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은 카레밥이 나왔네요. 점심 식사 후 휴식하는 동안 한국인 교회 공사팀을 만났는데 오늘 포카라행 항공기가 추락하여 전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각자 집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로밍도 와이파이도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고행의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고레파니 숙소에서는 와이파이가 될 것이라는 가이드 말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2시간 반 거리를 2시간 만에 주파하고 가이드가 고레파니 체크인 포인트에서 수속을 받는 동안 사진 촬영을 합니다. 숙소 입구에서 사진 한 컷 남깁니다. 고레파니에서 우리가 묵을 숙소입니다. 각자 집에 안심콜을 전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뷰포인트로 향합니다. 고레파니 뷰포인트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타올라 길이, 니길리 길이, 투크책, 안나푸르나 팽, 안나푸르나 삼봉.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진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네요. 밀크티를 한잔하고 방에 짐을 풀고 창을 통해 펼쳐지는 풍경을 찍어봅니다.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며 저녁 식사를 기다립니다. 로찌의 로비 겸 식당 모습입니다. 저녁 식사 때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온 긴 봉지가 부풀러 올라 있습니다. 고도와 기압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녁 메뉴로 돼지 수육이 나왔습니다. 소주 한잔 안 할 수가 없네요. 내일은 푸닐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서 일찍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푸닐에서 찍은 일출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도전기 4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새벽 5시에 기상하여 해발고도 3210m의 푸닐 전망대에 올라 일출을 봅니다. 고레파니 로찌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데우랄리까지 3시간 30분 트레킹을 합니다. 데우랄리에서 점심을 먹고 오늘의 숙소가 있는 타다파니까지 3시간 30분 오후 트레킹을 합니다.
전체 일정 중에서 하루 트레킹 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가장 힘든 날입니다. 오늘까지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트레킹의 기점인 나야폴에서 우레리, 여기서 1박을 했죠. 고레파니, 여기서도 1박을 했고요. 푸닐 일출을 보고 오늘의 숙소가 있는 타다파니까지 손으로 그려봤습니다. 푸닐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30분 이상을 추위에 떨었는데 일출 전 풍경 몇 장 찍어봤습니다. 푸닐 전망대에 올라가 일출 전에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일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일출 순간을 놓칠세라 너무 일찍 촬영을 시작하여 손이 얼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10분 이상을 촬영했는데 유튜브에는 20여 초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편집하면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일출 장면입니다. 일출 후 뷰포인트에서 단체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 일출 후 풍경입니다. 푸닐 표지판 앞에서 단체 인증샷 한 컷 남겼고요. 푸닐 입구 체크포인트인데 올라갈 때는 캄캄해서 찍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단체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 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마차푸차래고요. 안나푸르나 남몽, 안나푸르나 팽. 니길리길이. 우리 전체 다 찍. 아니 여기 깡통 까첸카. 전부 다 찍게? 다올라길이까지. 데우랄리로 향하던 중 뷰포인트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오랜만에 폼 한번 잡아봤습니다. 풍경 멋지죠? 아무리 해도 눈에 담는 것만 못합니다. 단체 사진도 남기고 앞만 봐도 멋집니다. 데우랄리에 도착해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제비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먹었다가 오후 트레킹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날기만 힘든 게 아니라 걷기도 힘들거든요. 점심을 끝내고 타다파니까지 오후 트레킹을 시작하여 첫 번째 휴식 시간입니다. 타다파니까지 중간 지점인 만단티에서 휴식을 취하고 해발 고도가 2660m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오늘의 목적지인 타다파니의 호텔 파노라마 포인트 로지에 도착했습니다. 고레파니 해발 고도가 2860m, 타다파니가 2675m이니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고도는 조금 낮췄습니다. 저녁 메뉴로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왔네요. 소주 한 잔으로 피로를 풀고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개인 사정으로 늦게 출발한 종각이와 촘농에서 합류합니다. 혼자 오느라 고생한 만큼 거하게 환영식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도전기 5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루틴에 따라 6시에 기상하여 7시에 아침을 먹고 8시에 타다파니 로지를 출발합니다. 4시간 트레킹을 하고 그루농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습니다. 그루농에서 1시간 반 트레킹을 하여 종각이와 합류하기로 한 촘농에 도착합니다. 촘농에서 종각이와 합류하여 완전체로서 오늘의 숙소가 있는 시누아까지 1시간 반 트레킹을 합니다. 물론 혼자 오느라 고생한 종각이 환영 파티를 해줘야 하겠죠. 오늘까지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트레킹의 기점인 나야폴에서 출발하여 우레리에서 1박, 고레파니에서 1박을 하고 푸닐 일주를 본 후 고레파니를 거쳐 타다파니에서 1박, 촘농에서 종가기와 합류하여 오늘의 숙소가 있는 시누아까지 이동 경로를 손으로 그려왔습니다. 마차푸차레, 영어로는 피스테일이라고 합니다. 연속으로 찍어봤고요. 네, 타다파니 로지에서 아침 먹기 전에 일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일출 후에 마차푸차레를 다시 찍어봤고요. 제 얼굴을 넣었더니 배경이 망쳐졌습니다. 트레킹 출발 전 타다파니 로지 앞에서 단체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 출레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마차푸차레를 배경으로 사진 한 장 남겼고요.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출레 로지에 설치된 가이드 맵입니다. 출레를 지나 서스펜션 브릿지 직전에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 87%, 불교 8%, 이슬람교 4% 정도인데 산간지방은 티벳에서 넘어온 종족의 영향으로 불교가 많습니다. 따라서 길가에 불탑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점심 식사 장소인 구르농의 로지가 사진 중앙 상단에 자그마하게 보입니다. 히말라야에서는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시간 이상 걸어야 합니다. 구르농 가기 전 서스펜션 브릿지도 건너고 구르농에 도착해 점심을 먹습니다. 라면이 나왔네요. 승무랑 강성이는 한 그릇씩 더 먹습니다. 저는 데우랄리에서 수제비 한 그릇 더 먹었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어 참습니다. 구르농을 출발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노새 때가 지나갑니다. 드디어 종가기와 합류하기로 한 촘농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여유있게 마차푸차레를 찍어봅니다. 마침내 종가기가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가이드 겸 포토와 함께 내려옵니다. 종가기는 진우단다까지 지프로 와서 진우단다에서 촘농까지 급경사 오르막을 2시간이나 트레킹하여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레몬티 한잔하며 담소를 나눕니다. 촘농 마을 끝까지 내려가니 카두리 서스펜션 브릿지가 나옵니다. 다리를 건넙니다. 마침내 시누아 숙소에 도착하여 종가기가 포장채로 무겁게 지고 온 발렌타인 20일로 가볍게 한잔합니다. 저녁 메뉴인 닭도리탕, 튀김에다 술안주로 쿠객에 부탁한 햄이 곁들여져 안주는 푸짐합니다. 제가 종가기 오면 먹으려고 4일간 지고 다닌 마지막 페트병 대형 소주 한 병을 꺼내놓습니다. 발렌타인 20일 한 병에 페트병 소주 한 병도 모자라 태기가 맥주를 쏜다고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시작하고 처음엔 맥주만 마시며 조용히 앉아서 담소만 나눕니다. 쿡팀과 포토팀에게 배운 네팔 민속음악 넷삼비리리를 따라 부르며 춤도 따라 춰봅니다. 종가기와 승무는 흥이 제대로 났네요. 그렇게 시누아 로지에서 불타는 밤은 지나고 내일은 또 고된 트레킹 행군이 이어지겠지요. 내일부터는 종가기까지 6명 완전체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도전기 6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시누아를 출발하여 완부를 거쳐 도반까지 4시간 트레킹을 하고 도반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도반에서 2시간 오후 트레킹을 하고 오늘의 목적지인 히말라야에 도착합니다. 오늘까지의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어제 촘농에서 종가기와 합류하여 시누아까지 갔고 시누아에서 1박하고
오늘은 밤부와 도반을 거쳐 히말라야까지 갑니다. 로시누아에서 숙소인 셀파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오늘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트레킹을 시작하자마자 어퍼 시누아까지 급경사 오르막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포터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투숙했던 로찌의 개가 여기까지 전송을 나왔네요. 멋진 풍경들이 이어집니다. 어퍼 시누아에 도착합니다. 다시 멋진 풍경들이 이어지고 마차푸차레도 보입니다. 밤부에서 레몬티 한잔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마차푸차레가 점점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생화도 한 장 찍어보고 마침내 도반에 도착합니다. 점심으로 짜장밥이 나왔네요. 다시 오후 트레킹이 시작되고 고도가 높아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선두에 쓰고 다음으로 태기, 다음으로 승무, 다음으로 강성이, 그 다음에 태권이, 종각이가 후미를 맡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모두들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히말라야 이정표가 보이고 마침내 오늘의 숙소인 히말라야 호텔에 도착합니다. 이 높은 곳에 원숭이가 삽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 때까지 휴식을 취합니다. 저녁 메뉴로 참치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히말라야의 해발 고도가 2920m인데 3000m 가까이 되자 술 생각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저녁 먹으면서 간단히 반주만 하고 일찍 잠을 청합니다. 내일은 히말라야에서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까지 트레킹 거리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고도가 높아지면서 힘들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도전기 7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히말라야를 출발하여 데우랄리까지 3시간 반 트레킹을 하고 데우랄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데우랄리에서 2시간 30분 오후 트레킹을 하고 오늘의 목적지인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오늘까지의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현재 히말라야에서 데우랄리를 거쳐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 약해서 MBC라고 합니다. MBC까지 트레킹을 이어갑니다. 숙소인 히말라야 호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오늘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멋진 폭포도 만나고 계곡을 지나 오늘 점심 식사 장소인 데우랄리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경사 오르막을 치고 와서 잠시 휴식하는 모습입니다. 여섯 명 모두 폼 한번 잡아봅니다. 산사태로 깎여나간 흔적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난 2020년 눈사태가 났던 지점입니다.
저 뒤 우측 상단에 마차 부차례가 조그맣게 보이고요. 절벽이 깎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네팔 교육봉사단 일행이 눈사태로 불의 참사를 당한 곳에서 묵념으로 영면을 기원합니다. 포토 중 한 명의 형님도 그때 참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데우랄리에 도착했습니다. 식사 전 찐감자를 주는데 씨알은 작아도 맛있습니다. 점심은 라멘입니다. 다시 오후 트레킹이 시작되고 계곡 루트를 따라가면서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목적지가 눈에 보이면서 마지막 힘을 냅니다. 마차 부차례 베이스 캠프 이정표가 나옵니다. 해발 고도가 3,700m로 나옵니다. 마지막 오르막을 치고 사진 한 장 남깁니다. 마차 부차례입니다. 구름이 껴 정상 부분이 가려지네요. 목적지인 로지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 한 컷 남겼고요. 예,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마차 부차례고요. 마차 부차례 베이스 캠프 도착했습니다. 날이 흐려가지고 쌀액면이 내리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정면에 보이는 것이 오늘 이제 마차 부차례 베이스 캠프에서 오늘 우리 일행이 묵을 숙소입니다. 로지. 저녁 메뉴로 네팔 음식인 모모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만두와 똑같습니다. 맛도 있고요. 오늘 마차 부차례 베이스 캠프에서 고도 적응을 하고 내일은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도전기 8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MBC 마차 부차례 베이스 캠프를 출발하여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것입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투숙하고 내일 아침 안나푸르나 일출을 본 다음 하산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동 경로도 간단합니다. 마차 부차례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트레킹을 합니다. 아침을 먹기 전 숙소인 샹카 게스트하우스 로지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된장국에 계란 후라이로 아침을 먹습니다. 마차 부차례 베이스 캠프 로지를 출발하여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힘차게 오늘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대우를 갖춰 출발하는 모습을 뒤에서 찍어봤습니다. 벌써 멀리 나갔네요. 서둘러 뒤쫓아 가야 하겠습니다. 고도가 높아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금방 로지가 저 아래 보입니다. 잠시 휴식 중 주변 풍경을 찍어봅니다. 어제 쌀락눈이 내려 더욱 멋진 모습입니다. 마차 부차례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이동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의 고도 3,700m에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의 고도 4,130m까지 430m 고도만 치고 올라가면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달합니다. 모두들 마지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벌써 멀어졌네요. 이제 그만 찍고 얼른 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 마차푸차레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멀리 아래에서 우리 일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 로지를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대호를 갖추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이런 풍경입니다. 지금 해발 고도가 3,800m 이상이라 숨쉬기가 불편해 보폭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 팍상을 선두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 현지 가이드인 팍상이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태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승무가 그 뒤를 이어 따라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태권이, 그 뒤를 이어 종각이, 마지막으로 강성이가 우미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강성이, 그 앞에 종각이, 태권이, 승무, 그 앞에 태기, 맨 앞에 올라가는 사람이 가이드 팍상입니다. 모두들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지친 모습들입니다. 일행들이 고개를 넘으려고 하니 저도 얼른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마차푸차레를 찍고 있습니다. 멋진 풍경들이 이어지고요.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날씨가 흐립니다. 가이드 얘기로는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들이 일정의 최종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입니다. 자, 숲속들이 다, 후발대들 다 도착하고, 저 뒤로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표지판이고요. 단체 기념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네, 지금 밖에 눈보라가 많이 쳐가지고 로찌 식당에 앉아가지고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 강성이, 종각이, 태기가 보이고요. 우리 가이드 아상, 그리고 우리 포터들, 그다음에 쿡, 기침모이들. 저기 바깥에는 태권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지금 바람 쐬고 있고. 점심 메뉴로 오므라이스가 나왔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간단히 맥주 한잔 합니다. 고르카라고 네팔 현지 맥주인데 은근히 맛있습니다. 얘는 눈보라가 세게 치고 있어 조금 늦었으면 고생할 뻔했습니다. 이 눈보라를 헤치고 혼자서 올라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인증샷도 못 찍고 그냥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로찌 마당에 나와 눈보라 속의 안나푸르나를 파노라마로 찍어보지만 날이 흐려 잘 안 보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시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 메뉴로 양배추 쌈에 김치전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로찌에서 같은 여행객들끼리 즐겁게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로찌에서도 지금 강남 스타일의 음악을 틀어놓고 지금 K-팝을 즐기면서 같이 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기상어까지 우리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팔 민속음악 네삼 리리리가 나와 저도 같이 어울려 춤을 추어봤습니다. 붉은 패딩을 입고 있는 프랑스 젊은 친구와 좌측에 파란 패딩을 입고 있는 미국 젊은 친구도 같이 어울려 춤을 춥니다. 그렇게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의 밤은 지나고 내일 새벽에 안나푸르나 일출을 봐야 해서 잠을 청합니다. 고도가 높아 호흡이 불편해 앉아서 잠을 청합니다.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 안나푸르나 일출을 보고 아침을 먹은 후 하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도전기 9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나푸르나 일출을 본 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를 출발하여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 데오랄리를 지나 히말라야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 후 히말라야를 출발하여 도반을 지나 반부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동 경로도 똑같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 데오랄리, 히말라야, 도반, 반부까지 이동합니다.
서서히 해가 오르며 밝아집니다. 안나푸르나 뷰포인트에 올라가 일출 모습의 안나푸르나 산군을 파노라마로 찍어봅니다. 지금 정면에 안나푸르나 일봉이 보이고요. 하단을 안나푸르나 그레이셔라고 합니다. 아래로 거대한 크레바스가 보이고요.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래를 보면 아찔합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길이 정상 등반대 분들이 등반하는 루트라고 합니다. 일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마침 태극기를 가져온 젊은 친구가 있어 단체 사진 찍을 때 잠시 빌리려 했으나 못 빌렸습니다. 태극기 무겁지도 않은데 왜 태극기 한 장 가져올 생각을 못했을까? 젊은 친구들에게도 항상 배울 점이 있는 법입니다. 고 박영석 대장 추모비 앞에서 묵념을 합니다. 일출 순간 박영석 대장의 추모비 모습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종각이가 포즈를 취해봅니다. 된장국에 간단히 아침을 먹고 로찌 앞마당에서 로찌 입구에서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표지판 앞에서 다시 한번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산 그림자 속에 강선이가 포즈를 취해봤고요. 하산길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못 본 경치 구경도 하고 마침내 히말라야에 도착합니다. 올라갈 때 이틀 걸린 거리를 반나절에 왔습니다. 고도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가 4130m에서 히말라야가 2920m이니까 반나절에 고도를 약 1200m 정도 낮췄습니다.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오늘 이제 아침에 하산길입니다. 지금 이제 계곡 길을 따라 지금 걷고 있는데요. 다양한 트레킹 코스들이 나옵니다. 숲길도 있고 계곡길. 저 뒤로 안나푸르나 보이고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기 포트들도 있고. 휴식 중에 주변 풍경을 찍어봅니다. 다시 봐도 멋집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밤부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이틀 반나절 걸린 거리를 오늘 하루에 내려왔고 고도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4130m에서 밤부 2310m로 약 1800m 낮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눈사태나 산사태가 날 위험이 적어 안심을 하며 가볍게 맥주 한잔합니다. 저녁 메뉴로 닭도리탕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신호와 촘농을 거쳐 온천이 있는 진우단다까지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최윤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도전기 11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만부를 출발하여 신호와를 거쳐 촘농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 후 촘농을 출발하여 진우단다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어제 ABC를 출발하여 만부까지 갔고요. 오늘은 만부를 출발하여 신호와 촘농을 거쳐 진우단다까지 갑니다. 설날 아침입니다. 종각이가 후발대로 오면서 챙겨온 떡으로 떡국을 끓였습니다. 멀리 이국 오지이지만 떡국 한 그릇씩 먹습니다. 태권이가 체기가 있는지 전혀 먹지 못합니다. 결국 일행의 강권에 태권이는 오늘 루트는 말을 타고 이동하기로 합니다. 종각이가 발걸이, 길이를 조정해 줍니다. 만부를 출발하여 오늘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뷰 포인트가 나와 태기 그리고 저와 승무가 차례로 포즈를 취해봅니다. 저 멀리 어퍼 신호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어퍼 신호아를 지나니 로우 신호아가 보입니다. 로우 신호아의 뷰 포인트에서 레몬티 한잔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로우 신호아의 마을길을 지납니다. 좌측 상단에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할 장소인 촘농이 조그마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우 신호아 마을길을 따라 계곡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촘농 마을에 들어서면서 끝까지 올라가야 하니 산을 하나 넘는 셈입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빠집니다. 신호아 마을길을 따라 다 내려와서 서스펜션 브릿지를 건너기 전에 인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어린아이의 눈망울이 참 순수해 보입니다. 촘농 마을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의 불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한국인들이 오긴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드디어 점심 식사 장소인 촘농 롯지에 도착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며 맥주 한 잔으로 갈증을 풉니다. 점심 메뉴로 김치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야외에서 마차 부차례를 바라보며 점심 식사를 합니다. 지금 촘농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이동하기 전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마차 부차례를 바라보면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 사이로 안나푸르나 남봉이 보이고요. 마차 부차례.
한 구비를 지날 때마다 안타깝게도 안나푸르나가 멀어집니다. 드디어 진우단다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방마다 개별 화장실, 샤워 시설도 있고 온천 지역이라 뜨거운 물도 잘 나옵니다. 근 열흘 만에 더운 물로 샤워를 하고 한가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로지 앞마당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우리 방 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입니다. 삼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쿡이 오늘 저녁으로 잡을 씨암탉을 보여줍니다. 닭백숙입니다. 여정이 끝나감을 아쉬워하며 술 한잔합니다. 내일은 히말파니, 란두루, 포타나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까지 갑니다. 안녕하세요, 최윤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도전기 11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진우단다를 출발하여 뉴 브릿지를 건너고 히말파니를 거쳐 란두룩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 후 란두룩에서 지프를 타고 오프로드로 포타나까지 가고 포타나에서 트레킹을 하여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오늘의 이동 경로도 진우단다, 히말파니, 란두룩, 포타나,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까지 이동합니다. 아침에 우리 방 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한 장 찍었습니다. 계란찜에 간단히 아침을 먹고 뉴 브릿지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 건너에는 벌써 우리 짐을 실을 지프가 도착해 있네요. 뉴 브릿지가 보이고 지금 저기 보이는 다리가 뉴 브릿지라고요. 280m나 된답니다. 거기가. 이제 곧 저 다리를 건너겠습니다. 네 이름은 필요 없어. 그럼. 오케이.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으며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노새가 다리를 건널 때에는 노새에게 먼저 양보하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다리를 건너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버린 포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곡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에서 눈 녹은 물이라 굉장히 냉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승무가. 노새무리도 만나고 폐쇄된 다리 같습니다. 포토스팟에서 단체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히말파니에서 레몬티 한잔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서스펜션 브릿지가 자주 나옵니다. 다리를 건너니 작은 폭포가 나옵니다.
모두들 차례로 포즈를 취해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안나푸르나를 배경으로 차례로 포즈를 취합니다. 란드룩에 도착합니다. 로찌 마당의 꽃을 찍어봤습니다. 김치찌개에 점심을 먹고 란드룩에서 후타나까지는 지프로 오프로드를 달립니다. 옆은 천길 낭떠러 주는데 운전자는 핸드폰을 받으며 시동도 잡을 거죠. 시동이 또 꺼졌네요. 포타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야 합니다. 마침내 오늘의 목적지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까지 왔습니다. 로찌 옥상에 올라가 안나푸르나 산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일몰에 따라 변화하는 마차푸차레와 안나푸르나 산군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쿡팀과 포토팀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염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정이 끝나감을 아쉬워하며 마지막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네팔 민속음악 네삼비리드가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에서 람퍼스를 거쳐 패디까지 가서 모든 트레킹 일정을 끝내고 밴을 타고 포카라로 가서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규입니다. 60대 청년들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도전기 12일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를 출발하여 람파스를 거쳐 패디에 도착함으로써
모든 트레킹 일정을 마칩니다. 페디에서 점심을 먹고 밴으로 포카라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의 로지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페디에 도착해 모든 트레킹 일정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합니다. 포터들도 우리 카고백을 정리합니다. 우리 일행 6명, 가이드 1명, 쿡 1명, 쿡 보조 3명, 포터 6명 해서 총 17명이 그간의 정을 뒤로하고 아쉬움을 남기며 단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밴에 짐을 싣고 포카라로 출발합니다. 호텔에 가려면 줄을 잡아 끌어야 하는 배를 타야 합니다. 피시테일 로지입니다.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폐와 호숫가에 위치해 전망도 좋습니다. 가볍게 맥주 한잔하며 휴식을 취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13일차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데이비스 폭포와 티벳 난민촌을 관광한 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합니다. 데이비스 폭포 입구입니다. 폭포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겼고요. 티벳 난민촌 입구입니다. 달라이라마 기념관 앞에서 단체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야, 이글. 야, 이 14일차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부다에어 항공편을 이용해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날아갑니다. 오후에는 카트만두 불탑, 전통시장 등을 관광합니다. 단체로 티를 하나씩 맞춰 입고 포카라 호텔 체크아웃 전에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포카라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얼마 전 항공기 사고가 난 터라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카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불안하게도 비행기가 약 1시간 늦게 출발합니다. 무사히 카트만두에 도착해 시내 불탑도 관광합니다. 높으신 분이 행차하는 모양입니다. 처음 카트만두에 도착한 날 묵었던 야크엔 예티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호텔은 마음에 듭니다. 마침 오늘이 태기 생일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다니. 15일차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카트만두 전통시장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오후에는 네팔 왕궁을 관광한 후 바로 카트만두 공항으로 이동, 오후 8시 20분 발 비행기를 타면 기내에서 1박하고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궁을 관광합니다. 카트만두 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 탑승을 기다립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짐 나오기를 기다리며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인천공항 밖으로 나오니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2주 동안 멀리 동화의 나라에 다녀온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